네, C++17의 레인지드 포를 설명하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if문의 특징과 for문의 특징, 그리고 이렇게 트릭을 이용을 해서요, if문에 선언된 false 변수를 for문 안에서 또 두 번째 네스티드된 for문 안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 for문 안에 자유롭게 매크로의 변수 선언 스테이트먼트가 여기에 치환되도록 할 수 있다는 걸 할 수 있으면 for each 매크로를 그 포이치 매크로의 원리를 그 두 개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텝 3 프리페어 2를 열어서요. 소스를 복사를 한 다음에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뭔가 하면 이게 브레이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요. 매크로에 브레이스가 전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if else 문 자체가 if else for 문 자체가 여기서 for 문 자체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브레이스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리고 if else for가 하나의 문장이라면 역시 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 for를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스를 다 생략해서 매크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성한 소스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똑같은 건데 브레이스를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 말은 만약에 여러분이 적절하게 if에서 두 번째 for까지가 매크로로 치환되도록 한다면요. 그 밑에 브레이스를 적어주고 사용자 정의 문장을 구현을 한 다음에 닫는 브레이스를 적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 브레이크를 쓰는 것조차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포이치의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빌드를 시도를 해보면은요, 네,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행을 해보면 1, 3이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혹시 여러분 이 소스를 보시면서 뭐 컨테이너나 템플릿 혹은 뭐 디클레어 타입 같은 것들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사이드 커뮤니티에 C++ 표준 시리즈 영상들을 쭉 시청한 다음에 이 시리즈를 따라올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1, 3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스텝은요. 네, 이 부분을 매크로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스에서 포이치 4를 열어서요. 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그 부분에 if, else, for 다음에 내부 for까지를요 매크로로 정의를 했습니다. for each라는 매크로로 정의를 했죠. 그리고 보면 스테이트먼트가요 가장 안쪽에 for의 스테이트먼트에 취한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트먼트 값은 뭐로 초기화가 되는가 하면 아이터러터에 디레퍼런스 한 값이 사인 되도록 이렇게 매크로를 만들어 둔 거죠. 그리고 컨테이너 자리에는요 실제 컨테이너가 취한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러면은 포이치에 컨테이너에 그 아이터러터 가리키는 내용이 스테이트먼트로 초기화가 되도록 하고요. 이미 컨테이너를 적어주면 포이치로 레인지드 포를 흉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에서 포이치를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이치 사용법은 포이치 매크로의 사용법은요. 컨테이너를 적어주고요. 콤마 앞에 컨테이너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초기화할 스테이트먼트를 적어줍니다. 이것의 의미는 포이치와 똑같습니다. 백인트 데이터에 있는 모든 i 데이터를 아이터레이션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브레이크가 왜 동작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포문 안에서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면은요 마지막에 B4 브레이커가 폴스인 상황에서 그대로 포문을 탈출을 합니다. 그 말은 바깥쪽 포문에서 포 브레이커가 폴스인 동안 도는데 폴스가 세팅 안 된 상태에서 폴스가 트루인 상황에서 이 문장을 만나기 때문에 바깥 폼은 역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가장 안쪽에 쓰인 이 브레이크는요. 지금 여러분 이 소스를 실행을 해보시면 컨테이너에 1, 3이 들어있기 때문에 1, 3이 출력이 됩니다. 네. 근데 브레이크를 쓰면 일반적인 포처럼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1만 출력하고 탈출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매크로를 보시면 이 브레이크는 이 포문에 대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안쪽 포문을 탈출하지 바깥 포문은 탈출하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B4 브레이크가 있는 겁니다. B4 브레이크가 브레이크를 걸면은요, 폴스인 상황에서 바깥쪽 포문을 만납니다. 근데 바깥쪽 포문에서는 폴스인 상황에서 만났기 때문에 폴스인 지금 트루인 상황에서 만났기 때문에요. 폴스가 대입 안 되고 만났기 때문에 트루인 상황입니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깥쪽 포문을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서인 포의 브레이크가
이 문장이 실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바깥쪽 포문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B4 브레이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빌드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번엔 브레이크 했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포문의 브레이크처럼 1을 출력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만나니까 3은 출력 안 하고 바로 탈출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포이치의 원리입니다. 어, 레인지드 4가 나오기 전에는 부스트 포이치 혹은 회사에서 포이치를 구현을 해서 많이 썼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는 되게 많이 썼습니다. 부스트 포이치를 썼죠. 되게 편하니까요. 그리고 응용을 해서요. 뭐 컨테이너를 아이터레이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제이슨에 노드를 아이터레이션 한다든지 XML에 노드를 아이터레이션 한다든지 같은 것들을 매크로를 써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만약에 10.14 버전 이상이 가능하면요. 레인지드 4를 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커스텀하게 뭔가를 아이터레이션 할 일이 있으면 클래스를 커스텀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포이치에서 어떤 컨테이너를 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이 쓰는 컨테이너는 내부에 반드시 아이터러터 타입이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요. 비긴을 리턴해야 되고 엔드를 리턴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긴 엔드가 리턴하는 아이터러터에 대해서 not equal 연산자가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의 값에 대입을 하기 위해서 아이터러터는 디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컨테이너는 모두 포이치에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레인지드 4 역시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인지드 4를 쓰는 부분으로 네, 소스를 교체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바뀐 부분은 레인지드 4로 바뀐 것 뿐입니다. 포이치 대신에요. 포이치를 쓰면 포이치 이렇게 매크로를 쓰고요. 매크로 함수이기 때문에 콜론을 안 쓰고 이렇게 콤마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빌드가 되거든요. 근데 레인지드 4는 C 문법 자체가 지금 제공해주기 때문에요. 뭐 다른 랭귀지에서는 포 언더스코어 h를 쓰기도 하는데 C에서는 그냥 포입니다. C의 설계 철학이 가능하면 키워드를 추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포인데 모함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쓰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고 레인지드 4에서는 콜론으로 레이블처럼요. 콜론으로 구분해 줍니다. 그러면 이 100인트 데이터에는 i 데이터를 모두 아이트레이션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역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죠. 아주 놀랍죠. 이렇게 레인지드 프로를 쓰면 더 이상 포이치 매크로를 사용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도 아마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소스라면은요 이렇게 포이치를 구현했을 거니까 그 관례를 따라 주시고요. 소스가 변경이 10불 1사 이상을 반영하도록 변경이 되었다면 레인지드 프로를 쓰도록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레인지드 프로가 잘 동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레인지드 4라고 합니다. 실행을 해보면 1과 3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1과 3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인지드 4에 쓸 수 있는 컨테이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구현한 포이치를 보십시오. 컨테이너에는 반드시 비긴 엔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긴 엔드는 아이터러터를 리턴해야 되고요. 아이터러터는 not equal 연산자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터러터에 대해서 플러스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터러터에 대해서 간접 지정한 것이 값을 리턴하도록 간접 지정 연산자가 가능하면 그런 종류의 컨테이너는 여기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컨테이너를 정의한 다음에 레인지드 4에 적용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C++ 표준에서 바뀐 것들은 이렇게 암묵적인 가정이 있는 클래스들을 쓸 수 있고요. 코드를 생성을 시도하다가 그런 암묵적인 가정들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컴파일 시간 에러를 발생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클래스를 구현을 해서요 레인지드 4에 쓸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K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정의한 포이치 구문을 만족하도록요 비긴 엔드를 정의를 했고요. 아이터러터 대신에 인트 포인트를 리턴했습니다. 인트 포인트는요 플러스가 가능하고요 not equal 연산자가 가능하고요 디레퍼런스 했을 때 인트를 리턴하죠. 그러면 K 테스트는 레인지드 4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K-테스트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니셜라이즈드 리스트를 이용해서요, 3으로 초기한 K-테스트 임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문법이 이것을 제공한 다음에 레인지 디포에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작성한 예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지 않고요, 빌드를 해보면 이상 없이 빌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비긴이 인티저를 리턴하도록 정의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컴파일 타임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왜 에러가 발생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암묵적인 생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인트에 대해서 not equal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어, begin end가 다 있고요. 디레퍼런스가 되지 않습니다. 인티저 포인트인 경우는 디레퍼런스가 있는데 인티저는 디레퍼런스가 되지 않죠. 아까 소스에서 보면 네, 여기서 보면 내부에서 디레퍼런스가 가능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티저에 대해서는 디레퍼런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요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생성하려고 시도하다가 사용자 정의 클래스에 대해서는요, 그게 없으니까 에러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int 포인트를 가진다면 가능하고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표준 구현 말고 부스트 포이치 구현에서는요, 아이터러터를 리턴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어레이에 대해서도요, 부스트 포이치가 동작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스트 포이치 소스를 보면요, 그것은 일반적인 부스트 포이치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레이인 경우는 예외로 구현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 사항이 역시 스탠다드 포이치에도요, 레인지드 포에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레이에 대해서 레인지드 포를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레이에 대해서는요, 비긴 엔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근데 포이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요, 어레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구현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스탠다드 어, 레인지드 포 구현에서는요, 어레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레인지드 포를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C++ 표준에서 레인지드 포를 구현한 원리고요. 레인지드 포를 만족하도록 여러분의 클래스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고요. 지금은 단순하게 빌드 되는 것만 보여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어떤 뭐 인벤토리라든지 아니면은 XML의 노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이터레이션 하기 위해서는요. 래퍼 클래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비긴과 엔드를 적절하게 제공을 해주고요. 레인지드 포를 써서 값들을 꺼내오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코딩이 되게 간편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C++17의 레인지드4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었고 이전에 레인지드4 대신에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